수 2단계 교육 물리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이오드와 전기회로 그리고 축전기의 특징과 이용이라고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듣기에 조금 이제 생소하고 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용어로 표현하면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반도체가 이제 이미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물질과 비교했을 때 특별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GS 교육과정에도 2단계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반도체 그 다이오드 측정기 어떤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주 다양한 물질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에 있는 물질들을 각각의 물질들이 여러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질을 나누는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이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전기적 성질에 따라 나누면 우리가 절연체, 부도체라고도 하고요. 반도체, 도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전기적 성질이 아니고 자기적 성질에 따라 나누면 자석과 같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전기적 성질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나눠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전기 수업 시간에 구리, 철, 금과 같은 자연에 존재하면서도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을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요. 반면에 수정, 다이아몬드, 유리, 이거 보니까 약간 귀금속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귀금속 전부 얘기라는 건 아니고 금도 귀금속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절연체라고 하고, 이 전기가 통하는 정도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 되는 것을 반도체라고 해요. 그래서 규소, 우리가 예전에는 실리콘이라고도 했는데 명칭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규소, 저마늄, 게르마늄이라고도 했었고요. 이 규소와 저마늄은 전기적 성질이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인데, 그 자연에 존재하는 상태로 딱 그래요. 전기가 통하는 전기적 성질이 도체보다는 많이 안 좋고 절연체보다는 좀 좋은 그런 물질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이고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반도체에 어떤 일부 이제 불순물을 첨가를 해서 그 전기적 성질을 좀 다르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해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내용이 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하면, 이 자연에 존재하는 규소와 저마늄에 어떤 불순물을 넣어서 전기적 성질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좋게 만드는데, 그 전기적 성질이 좋지만 약간 반대의 성질을 갖는 두 가지를 만든 게 하나가 P형 반도체, 하나가 N형 반도체죠. P형 반도체는 그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는, 즉 전기가 잘 통하는 정도라고 할 때, 그게 그 안에 플러스를 띤 전하가 그 전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반도체를 P형 반도체라고 하고,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를 띤 전하가 전하에 의해서 전기적 성질이 나타나는 그런 반도체를 N형 반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는 자연에 존재하는 반도체에 불순물을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인데, 각각 반대의 전기적 성질을 띄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렇게 서로 다른 반대의 성질을 띤 두 개의 반도체를 이용하면 우리가 다양한 성질을 갖는 또 다른 어떤 반도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개별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하나씩만 가지고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하나씩을 딱 접합해서 만든 가장 단순한 형태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실제로 물체는 이렇게 생겼고요. 전기 기호, 회로 기호로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거는 이제 회로 연결했을 때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기호를 보면 아까 화살표 비슷하게 보이죠?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게 하고 반대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런 성질을 띠는 물체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P형 반도체, 여기는 아까 플러스를 띈, 우리가 양공이라고 하는데, 플러스를 띤 그 전하가 그 전하 운반자라고 하는데, 이 양공이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하고요. 전자는 N형 반도체고요. 전자는 마이너스를 띤 전하 운반자가 그 이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렇게 하나씩 붙인 PN 접합 다이오드에 전극을 연결할 때 플러스 극을 건전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극을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 쪽에 연결하면 우리 이러한 연결을 순방향 연결이라고 그래요. 순방향 연결. 자, 순방향 연결에서는 양공이 플러스에서 플러스를 띄니까 밀려서 이 접합면 쪽으로 이동하고요. N형 반도체의 전자는 마이너스에 밀려서 역시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 접합면에서 양공과 전자가 결합해요. 결합하는데 이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방향 연결이고요. 자, 요거는 반대로 연결되어 있죠.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러면 자, 양공,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자인 양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겠죠. 끌려서 이 왼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고, N형 반도체의 전자는 플러스에 끌려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둘이 만나지 않게 되죠. 이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P형 반도체 쪽에는 마이너스, N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극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을 우리가 역방향 연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순방향으로 연결해야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로를 한번 보고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아래쪽에 있는 주소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에 있는 주소가 그 이동준 선생님께서 만드신 그 자바 실험실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를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다이오드와 관련되어 있는 곳에 와 있어요. 자, 이쪽에는 교류는 지금 배우지 않을 텐데,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교류죠.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는데, 회로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지금 다이오드 4개로 되어 있는 브릿지 다이오드를 우리가 그려볼 텐데,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지금은 이쪽하고 이쪽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죠. 자, 이쪽도 연결해 볼까요? 자, 이렇게 돼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동을 하지 않아요. 보면은 이렇게 왔을 때 여기가 지금 역방향이잖아요. 지금 이 플러스가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이 역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이동하지 않아요. 이쪽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얘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됐을 때는 얘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고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하나 더 연결했죠. 그럼 보면 지금 얘가 멈추면 안 되는데, 오른쪽으로 갈 때 이동을 하게 돼요.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쭉 와서 이쪽은 역방향이니까 이동을 못하고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쭉 따라서 저항을 거쳐서 쭉 와서 계속 순방향, 화살표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또
거꾸로 얘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 아유 이동을 못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쪽도 하나 또 연결해 볼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를 한번 잘 보세요. 전류가 회로에, 여기 회로라고 하면 우리가 이 저항에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저항에 전류가 계속 흐르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 안쪽에서는 계속 번갈아 흐르게 되죠. 여기서 오른쪽일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이동해서 흐르고, 아까 흐르지 않던 위쪽의 교류전압이 오른쪽일 때는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반대로 왔다 갔다 바뀌지만,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계속 위에서 아래로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그 교류 전류가 계속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직류 전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 소자가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하고, 그 끊임없이 계속 흐르게 하려면 이 하나가 아닌 4개의 다이오드를 이런 브릿지 형태로 연결을 하면 이쪽에 계속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만 할 수 있답니다. 자, 다시 아까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본 내용이죠. 자, 지금 방금 보고 온 회로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예요, 교류. 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봤죠? 근데 이 교류 전류가 회로에 연결되어 있으면 다이오드가 하나만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자, 얘가 전류가 위쪽으로 흐르면 통과를 하고 아래쪽으로 흐르면 못 통과하고, 그래서 이런 교류 파형을 그렸을 때 이게 위쪽으로 가는 거면 이때는 통과하고 아래쪽으로 갈 때는 역방향이어서 통과 못하고, 다시 위로 흐르면 통과하고 통과 못하고, 이런 파형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도 교류가 한쪽 방향만 남은 직류가 되지만 중간중간 끊기죠. 끊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직류는 쓸모가 적은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에 똑같은 회로예요. 여기 보면 다이오드 4개를 가지고 브릿지 다이오드를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 자, 위쪽으로는 아까처럼 전류가 와서 D2로 해서 저항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지금 이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방향이라고 할게요. 다시 아래쪽 B로 가면 어떻게 되죠? B로 가면 자, 1로는 못 가고 D3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저항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까랑 똑같죠? A로 갔을 때도 위에서 아래로, B로 갔을 때도 위에서 아래로. 즉 요게 A, B인데 저항이 흐르는 건 계속 위에서 아래로 똑같이 흐릅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쭉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정류라고 해요. 이 사이트 한번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이런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봤던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축전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축전기를 콘덴서라고도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그 소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이 콘덴서의 용량이 되어 있고요. 용량이 써 있고 47 마이크로 패럿. 패럿이 이제 축전기 용량을 나타내는데, 여기 이제 패러데이의 이름을 따서 패럿이라고 붙였어요. 450V. 전압이 엄청 높죠. 그래서 이 축전기를 이렇게 막 분해하고 그러는 것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축전기도 다리가 이제 2개가 긴 게 있는데, 긴 쪽을 플러스, 짧은 쪽은 마이너스로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축전기 내부 구조를 이렇게 펼쳐 놓은 모습이에요. 보면 이게 이제 금속 판이 있어요. 알루미늄 포일.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개가 있죠. 이게 알루미늄 포일인데, 에노드 플러스 극, 캐서드 이게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세퍼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절연체가 이 2개의 알루미늄, 금속이잖아요. 금속 사이에 끼워져 있어요. 그러면 2개가 닿지 않게 되겠죠. 이거를 쭉 풀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위에 보이는 것처럼 그냥 넓은 그 금속 판 2개가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런 모양으로 똘똘똘 말려다 보니까 2개가 닿으면 안 되니까 가운데 절연체라고 하는 이런 세퍼레이터를 넣었어요. 이거를 이 사이에 뭘 넣고 똘똘똘 말면 이런 모양이 되고,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축전기가 됩니다. 자, 이 축전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전하를 저장하는 역할을 해요. 이 축전기를 회로에 연결하면 이런 모습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저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 건전지를 연결하면 이쪽이 전압이 V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플러스가 모이고 이쪽으로 마이너스가 모여요. 이쪽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여 있지 않을 때는 이쪽에서부터 계속 모여요. 계속 모이고 이쪽으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만큼 모여요. 모이다가 전압가 모이게 되면 둘 사이의 전압이 증가해요. 이 전압이 V가 이쪽의 건전지의 V와 똑같아질 때까지 계속 전압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지면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아요. 평형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축전기가 한쪽에 플러스 Q, 반대쪽에 마이너스 Q로 대전이 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충전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Q라고 불러요. EQ가 아니고 Q예요. Q. 그리고 그 축전기 양단의 전압을 V라고 하는데, 이 축전기는 이 판의 넓이, 그 다음에 이 판 사이의 간격, 이런 거에 따라서 이 전기 용량이 결정이 돼요. 그 전기 용량을 우리가 C라고 부르는데, 아까 패럿 단위가 있었잖아요. C라고 부르는데, 그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C인 축전기에 전하가 Q만큼 모였을 때, 이 양단의 전이차, 즉 전압은 이렇게 불러요. Q는 CV, 즉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모이는 전하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 방금 얘기했던 C 캐패시터인데, 캐패시턴스죠. 이제 이 캐패시터고 캐패시턴스인데, 캐패시턴스가 다른 것들이에요. 지금 보면 가에 있는 거는 면적이 S, 나에 있는 거는 면적이 ES, 다에 있는 것도 면적이 ES인데 또 간격이 둘은 같고 또 둘은 다르죠. 이렇게 세 개의 서로 다른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달라요. 얘는 얼마냐면 전기 용량 C는 D분의 S예요. 지금 이제 펜이 안 써지는데 C는 D분의 S, 즉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 용량이 크고 S, 면적이 클수록 넓을수록 전기 용량이 커요. 그럼 얘가 C라고 했을 때, 가의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D분의 ES가 되겠죠. 그래서 나에 있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가에 있는 축전기의 전기 용량의 2배예요. 다는 어떨까요? 다는 ED분의 ES가 되겠죠. 자, 면적은 나랑 같은데 간격은, 판 사이의 간격은 더 좁아요. 그럼 얘는 4C가 되는 거예요. 4C가. 그래서 가나 다의 전기 용량을 비교해보면 1대 2대 4가 되겠죠. 그래서 같은 전압, 지금 다 똑같이 가나다의 V만큼의 건전지를 연결했기 때문에 얘가 충전이 다 되면 여기도 V가 되고 여기도 V가 되고 여기도 V가 돼요. 그때 모인 전하는 Q는 CV니까, 자, VVV는 똑같이 모였겠죠. 가나다인 축전기에. 그러면 전기 용량은 1대 2대 4이므로 전하량도 어떻게 될까요? 1대 2대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 똑같이 그렸어요. 2개면 여기 4개, 여기 몇 개? 8개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아까 금속판 사이에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그런 절연체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 절연체를, 여기는 우리 유전체라고 하는데 유전체로 절연체를 써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두 판이 닿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지만, 이걸 유전체를 넣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더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해서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가 있답니다.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이 아래쪽에 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콜로라도 대학에서 제공하는 PHET라는 시뮬레이션 사이트인데, 여기를 방문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콜로라도 사이트예요. 지금 잠깐 보면 여기서 지금 축전기 실험이라는 데를 바로 왔고, 이런 그림은 방금 좀 이따 해볼 텐데, 그 자바 버전을 다운로드 받거나
이제 브라우저에 따라서 여기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기도 하는데, 여기 해보니까 글자가 좀 깨져 나와서 이거 자바 버전을 받을게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돼요. 계속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요 자바 애플릿 마크가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에 따라서는 여기에 R집 같은 압축 파일이 모양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더블 클릭하면 얘가 압축 파일인지 알고 압축을 풀어요. 그럼 실행이 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엔 요 컴퓨터에 자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사이트 보이나요? java.com ko/다운로드 여기 가면 요거를 설치해야 돼요. 자바를 설치를 하면, 설치를 하고 요 확장자가 JAR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요 다운로드마다 다운로드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사이트, 요런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설치하면 돼요. 설치해서 요 JAR이라는 확장자를 자바로 연결을 시키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캐패시터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서 다운받은 요 캐패시터 램이라고 돼 있죠. 이거를 실행하면, 자, 이렇게 실행이 돼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지금 그림하고 비슷하죠. 자, 여기 보면 축전기 이렇게 있죠. 축전기 여기 패럿 있는데 전기 용량이에요. 전기 용량 아까 어떻게 결정된다고 했냐면, 전기 용량은 판의 면적, 간격, 그 사이에 뭘 집어넣느냐 이건데, 지금 집어넣지는 않고 면적과 간격만 조절해 볼게요. 자, 면적을 늘려볼까요? 지금 이거를 좀 낮춰야 되겠네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할게요. 지금 보면, 자, 면적을 좁히면 전기 용량이 줄어들고 넓히면 증가하죠. 또 간격을 좁히면 증가하고 넓히면 감소하죠. 네, 이게 지금 전기 용량이에요. 이거는 건전지가 지금 그림에 보이지만 0V 연결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전지, 즉 회로에 연결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면적과 간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측정기의 전기 용량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전압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잠깐 보인 거 있나요? 지금 요거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저쪽으로 이동해 가요. 1.5V 하면 이제 이쪽에 1.5V만큼 전이차가 생길 때까지 전하가 이동한 거예요. 여기도 1.5V, 여기도 1.5V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지금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자, 1.5V라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요 측정기 양단의 전압도 1.5V고 이쪽도 1.5V예요. 이걸 낮춰볼까요? 낮추면 줄어들죠. 저쪽도 줄어들고 둘 다 줄어들어요. 네. 반대로 가면 판에 이제 반대로 거기 바뀌죠. 네.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치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넓히고 측정기. 자, 아까 봤죠? 그러면 넓히면 증가하죠, 이렇게. 그 이유는 여기 축전기가 절연체인데 유전분국 현상 때문인데, 그 내용도 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증가시키면, 감소시키면 증가가 돼요, 계속.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보이죠, 이렇게? 여기 좀 보이나요? 요게 유전분극이에요.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쪽에 분극 현상이 일어나서 이쪽이 좀 상쇄가 돼요. 상쇄가 되면 여기 원래 Q만큼 모여야지 되는데 다 안 모이게 되니까 더 가는 거, 좀 더 가요. 좀 더 가면서 더 많은 여기에 전하가 모이게 되는 거죠. 물질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테프론 저 안에 넣는 것의 종류에 따라서 용량이 달라지기도 해요. 네. 하지만 전압은 항상 이쪽과 등가가 될 때까지 이동합니다. 지금 0.365V라고 나오는데 높이면, 자, 1.488 똑같은 1.5V인데 어떤가요? 아까보다 이쪽에서보다 이쪽을 올려볼까요? 1.5V인데 얘도 지금 면적 400 분리 5로 돼 있죠. 405인데 어떤가요? 이 빨간색 보시면 두 개가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모였죠. Q가 엄청 많이 모였어요. Q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쪽에 많은 전하를 모을 수 있게 하는 게 그 유전체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와서 네, 요거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하고 축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으로 풀어볼 수 있는 문제를 4개 한번 소개를 할게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다이오드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압이 같은 두 전원의 pn 접합 다이오드와 저항을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다. Y는 규소에 붕소를 도핑하여 만든 것이다. 자, 이제 붕소를 도핑해서 만들었다는 거 아까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요거를 찾아보고 Y가 어떤 반도체인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맞춰보면 X가 어떤 반도체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게 순방향인지를 순방향 어디에 플러스 연결하고 어디에 마이너스 연결해야지 순방향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와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A에서 D와 저항을 연결하였다. 그림 나는 가의 회로의 점 P, 여기 있죠? P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1번, 다이오드 A의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 전류가 흐르지 않는 다이오드는 어느 것인가? 아까 우리 브릿자도 생각해 보면 되겠죠? 2번,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시오. 여기에 나와 같은 축을 그리고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흐를지 아니면 다르게 흐를지를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면 영상을 잠깐 멈춤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다음 과제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축전기 문제예요. 그림과는 평행판 축전기를 전압이 V로 일정한 전원에 연결했을 때 전하가 완전히 충전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완전히 충전된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아까 설명했죠? 그림 나는 가의 상태에서 스위치를 열고 두 국판 사이의 간격을 증가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축전기의 전기 용량,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각각 비교하시오. 그러니까 가나에서 전기 용량 비교하고 축전기에 걸린 전압 비교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서 등호나 부등호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과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전압의 일정한 전원에 연결하여 충전한 모습을 나는 가의 상태에서 축전기의 극판 사이에 유전체를 채운 모습을 다는 가의 상태에서 스위치를 열고 극판 사이에 나와 같은 유전체를 채운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가나 다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유전체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유전체를 넣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식을 일부러 이제 어려울까봐 쓰진 않았는데 이제 문제를 풀려면 아무래도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써봤어요. 여기서 요 입실론이라고 하는 요 값이 유전체의 그 상수값이에요. 물질마다 다른데 이제 요거를 곱해주면 전기 용량이 증가해요. 이게 일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개가 같은 거고 이걸 익음으로 인해서 전기 용량은 증가했다. 없을 때보다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D는 아까 얘기했던 간격, S는 면적. 이게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가나 다에 있는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하량 Q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이오드하고 축전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과제 잘 해결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